수심 깊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길이 15m, 무게 1톤이 넘는 거대한 뱀이 조용히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6천만 년 전 지구를 지배했던 최강의 포식자 티타노보아가 만약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티타노보아 세레조넨시스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생물체는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아나콘다보다도 3배나 더 큰 크기였죠. 만약 여러분이 평균 신장이라면 이 뱀의 둘레는 여러분의 허리 높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물속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거대한 고래나 이런 뱀 같은 생물들은 육지보다 물속에서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파충류는 나무에서 살기에는 너무 컸지만 때때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드 계열에 속하는 무독성 뱀이었지만 티타노보아는 구부러진 갈고리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을 붙잡았습니다. 먹잇감이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숙이 박히게 되는 이 치명적인 이빨들이 한번 물면 뱀은 강력한 근육으로 상대를 조여버렸죠. 몇 분이 지나면 질식이 시작되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산소 부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화석 연구 결과 티타노보아의 아래턱은 두개골 뒤쪽까지 확장될 수 있어서 입을 벌릴 때의 각도가 훨씬 넓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길이 6m에 달하는 거대한 거북이와 원시 악어들을 주요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뱀이라면 하루에 최소 40kg의 음식을 섭취해야 했을 테니까요. 현재의 아나콘다보다 2배는 더 많은 양이죠.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런 살인기계에게 인간은 완벽한 간식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호주 같은 곳에는 위험한 뱀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티타노보아의 압도적인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뱀보다도 월등히 컸습니다. 약 5,800만 년 전 티타노보아들이 살던 시기는 현재보다 5도 정도 더 따뜻했습니다. 현재 시대에 이런 거대한 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상상해 본다면 아시아 일부 지역이나 플로리다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죠. 1년 중 상당 기간이 무덥고 습한 플로리다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작은 자동차만한 거대한 몸집 때문에 더운 늪지대나 호수에 숨어서 더욱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플로리다의 골프장 호수에서 악어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티타노보아에게는 이런 곳이 완벽한 먹잇감의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메뉴에 악어가 없다면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겠죠. 티타노보아를 기르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충 방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구리나 사슴, 쓰레기를 뒤지는 모든 동물들이 티타노보아가 지키고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6층 건물보다 높고 스쿨버스 3대를 연결한 것보다 길며 코끼리의 10배나 무거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룡이 멸종해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거대한 생물들 사이를 걸어 다닌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들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1987년 아르헨티나 남서부의 한 농부가 고생물학계를 완전히 뒤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6개의 뼈였는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공룡의 것으로 보였거든요. 아르헨티나 도마뱀이라는 뜻의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약 9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대함이라는 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겨우 5kg이었지만 40년이 지나면 무려 75톤까지 자랐거든요. 성장 절정기에는 하루에 40kg씩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공룡들은 하루에 10만 칼로리가 필요한 끝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결국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농작물을 먹어치우게 될까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들이 살았던 남미 대륙의 모습은 수백만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현재 존재하는 생태계는 당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이것은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가진 엄청난 식물에 대한 욕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태계 문제를 겪는 건 이 공룡들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많은 나무들을 먹어치웠을 겁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공룡이 키 17m, 길이 35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과학자들조차 당황스럽게 만들 크기였습니다. 이들의 심장은 분당 50에서 60회 뛰면서 최대 12m 높이까지 혈액을 펌핑할 수 있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와 놀라운 무게가 합쳐져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을 거예요. 주택, 인프라, 사람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공룡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다음번 하이킹에서 이들의 둥지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알을 낳는 종이었고 암컷은 한 번에 10에서 10도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닭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죠. 지름이 30cm 정도였을 테니까요. 증가하는 개체수를 억제할 방법을 찾아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메리카 전체가 거대한 공룡들로 뒤덮였을 테니까요. 코끼리를 길들이듯 이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크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을 가두는 데 필요한 환경은 비인도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격리된 공간에 가두어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이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지구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자연적인 갑옷이 없어서 충격이나 부상에 취약했기 때문에 전기 울타리가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물이 지어 모였다면 더 넓은 공간과 수킬로미터 길이의 전기 울타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죠. 우리 바다 깊은 곳에 괴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네스호 괴물이나 메갈로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생물, 모사사우루스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2014년 한 영국 관광객이 멕시코만 크루즈선에서 이상한 생물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카니발 크루즈 몬스터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오래전 멸종된 최상위 포식자의 특징과 매우 흡사했어요. 바로 모사사우루스였죠.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지구 동식물 종의 4분의 3을 죽인 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바다의 모습과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 테니까요. 사실 모사사우루스가 여전히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메갈로돈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악몽 같은 바다 동물은 실제로는 거대한 도마뱀이었는데 육지에 사는 코모도 드래곤과 비슷했지만 바다 생활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해 위험한 포식자가 되었죠. 뱀의 턱과 거대한 이빨, 상어 같은 꼬리를 가진 도마뱀 괴물을 상상해보세요. 길이는 18m에 달할 수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노란색 스쿨버스보다 4m나 더 길었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물고기, 돌고래, 상어, 고래, 심지어 다른 모사사우루스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 종의 화석은 남극을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백악기에 바다를 지배했던 도마뱀 왕들이라는 증거죠. 하지만 모두가 사나운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종은 길이가 1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거든요. 조상은 오늘날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바다 이구아나와 더 비슷했습니다. 약 9천만 년 전 이 도마뱀들은 먹이를 찾아 바다로 나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해안선 근처에 살았지만 진화하면서 넓은 바다를 집으로 삼기 시작했죠. 강력한 꼬리의 진화로 숙련되고 빠른 수영 실력을 갖게 되어 해안에서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나 고래처럼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수면 가까이에 머물렀어요. 주라기 공원의 모사사우루스 같은 형태로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700만 년이었습니다. 물론 영화 속 모사사우루스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아요. 실제 모사사우루스는 영화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생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종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우리 바다를 완전히 바꿔놓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물 대부분은 모사사우루스가 바다에 살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우리 바다의 물고기와 포유류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르게 보이고 행동했을 겁니다. 모사사우루스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특성과 방법을 채택했을 거예요. 생태학 이론 중 하나는 포식자가 먹이에게 빠르게 적응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실제로 진화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억 년 동안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상호작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사사우루스가 아직 존재한다면 우리 바다는 실제로 훨씬 더 다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을까요? 이 거대한 도마뱀은 바다를 인간에게 훨씬 더 위험한 장소로 만들었을 겁니다. 훨씬 더 큰 배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 생물은 작은 어선이나 범선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항해나 낚시 같은 바다 취미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을 것이고 수영과 서핑은 확실히 생명을 위협했을 겁니다. 어쩌면 모비딕의 이야기는 고래가 아닌 위협적인 모사사우루스에 관한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다행히도 모사사우루스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바다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을 테니까요. 모사사우루스가 멸종해서 살아남았다면 다른 종들도 생존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 티렉스를 보는 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 치명적인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